네, 반갑습니다. 2월 7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코스피가 2600포인트를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아주 멋진 상승이네요. 1.3% 올랐고요. 코스닥은 0.6%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오후에 찌그러지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차익 매도가 좀 나왔을 수도 있고요. 2차전지가 강하게 오르다가 뒤에 조금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움직임이 조금 둔해진 모습 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에서는 수급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할 거 없이요. 강하게 상승 매수를 진행을 해줬고요. 둘이 합쳐가지고 또 1조 원 넘게 매수가 들어왔죠. 오늘 외국인들도 5천억, 금융투자가 6천억, 네, 어마어마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 쪽에서는 네, 기관적 매도가 좀 있었고요. 외국인들은 매수를 조금 해주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좀 됐네요.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돋보였던 종목은 자동차 업종이었습니다. 현대차, 기아도 올라왔고요. 현대차 EUB가 네, 무지막지하게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이게 좀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나 원래 이런 것들도 오늘 올라갔어야 되는데 찌그러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특히 소부장 관련주들의 수급이 빠지면서 변동성이 아무래도 좀 클 수밖에 없었던 중소형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서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실 필요 있겠고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그래도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이 중론이 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보시면 2609포인트입니다. 잘 올라왔죠. 내일이 만길이라서 약간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2600포인트, 2650에서 2550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중간 지점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살짝 조정이 들어가도 네,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즉, 이게 무지막지하게 올라갔다라면 내일 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내일 상승 포인트를 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조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아래쪽 2600포인트를 기준점으로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즉,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작은 형태의 만기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절 전이고 만기이라서 걱정거리가 좀 있었고 이번 주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자, 오늘 모양새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더라도 뭐 2550 뭐 이렇게까지 깊게 파지는 않을 것 같다.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그래서 많이 내려가도 내일은 네, 한 2600포인트 정도 라인대 그 정도 나오죠. 마이너스 한 0.56% 정도 그 정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안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분봉 상황 보시면 일단은 아침에 떴다가요 쭉 내려갔죠. 그리고 나서 아래쪽 지지라인 때 2600포인트 여기가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 지키면서 다시 올라섰습니다. 2609포인트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일단 상승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고요. 막판에 외국인 매수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유효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은요, 네, 비슷한 모양새죠.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는데 변동폭이 제법 컸어요. 그리고 회복 자체가 조금 더뎠기 때문에 상승 포인트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막판에 조금 실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기관 매도가 계속 연결되면서 주가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스닥 쪽은 약간 네, 변수가 좀 있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은 5390억 기관들은 6250억 매수 들어오면서 총 1억 원이 넘는 네, 1억 1200억, 1500억, 네, 고정 1600억, 1억 16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금융투자를 비롯해서 매도가 쭉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적 매도가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네, 매수 포인트가 좀 유리하게 잡혀 있긴 합니다만, 코스피 쪽에만 특정 업종, 네, 이런 쪽에 집중되는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었던 분들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은 드네요. 자, 시총 상위 종목도 살펴볼게요. 거래소 쪽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플러스 마감됐습니다. 오늘 0.8% 상승 마감됐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더 올랐죠. 1.8%나 올라가면서 61,900원 고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후끈 좋아지는 모습이죠. 하이닉스도 당연히 좋아지는 모습으로 진행이 좀 됐을 거고요. 네, 안 빠졌다는 것이 좋은 겁니다. 어제 4%나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차전지가 오늘 변동성 좀 보였는데
좀 아침에는 좀 많이 올라가는 듯 싶었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LG에너지솔루션이 4.5%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다시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포스코 홀딩스 역시도 마찬가지죠. 많이 올랐다가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으로 좀 부담스럽게 마무리됐습니다. SDI는 2.4%대 마찬가지죠. 윗골이 달려있고요. LG화학은 간신히 플러스 국면으로 마무리된 듯한 느낌입니다. 현대차는 4%나 올라왔어요. 네, 자동차 쪽이 일단 강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차의 시총 차이를 계속 벌리고 있습니다. 다시 원상복귀 시키겠어 이런 느낌인데, 기아차가 만약에 떨어지고 있었다라면 현대차가 이렇게 올라오지 못했을 텐데 기아차 쪽으로 매수가 또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죠. 오늘 그 저 PBR 종목들 다시 올랐었거든요. 삼성물산 이런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KB금융 이렇게 저 PBR 종목군들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현대차가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오늘 현대차 EUB는 난리가 났습니다. 149,600원입니다. 네, 저는 여기에 비중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계좌가 2%가 뭐야? 한 2.5% 정도 상승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비해서 2.5% 올라갔고요. 네, 수익률이 뻥뻥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은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올라간데 누가 뭐라 합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우선주 공략하실 때 EUB가 더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대차 사무비나 현대차 그냥 우선주보다도 한 2% 정도 더 높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우선주 쪽 공략이 들어가실 때 EUB를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신한지주, 현대모비스도 많이 올라왔네요. 포스코 퓨처에 요것도 상승폭 반납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에 주가를 좀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 외의 종목도 거의 대부분 다 올라왔고요. 금융주 섹터들도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가 싶었는데 바로 또 매수 들어오면서 네,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종목이 다 올랐죠. 그래서 흐름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았고 조선주들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서 조선주는 조금 뒤로 물러나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직은 시기가 아닌 것 같다 판단되죠. 네, 자, 코스닥도 넘어가시면 일단은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전부 다 상승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저항대 25만원대에서 얻어맞고 꼬리를 날고 내려왔습니다. 그다지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오늘 거의 20% 가까이 올라갔는데 저항대에서 얻어맞고 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 뭐 주가가 더 빠진다는 어떤 부분보다도 더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조금 압박감으로 작용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소부장 쪽에 매도가 좀 나왔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면 HPSP 주가 하락폭이 좀 컸고요. 그 다음에 리노공업 하락세, 솔브레인 지금 보시면 이쪽 부분들이 대부분이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ISC 같은 경우는 10%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소부장, 중소형 소부장 종목군들의 하락폭이 좀 커져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자동차 쏠림 현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일단 플러스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뒤로 물러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버텨줬기 때문에 특별하게 나쁘진 않았다 볼 수가 있겠죠. 자,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집니다. 와, 지금 이게 네, 지금 한 3,000 몇 프로인가요? 3,000, 네, 한 3,400? 그 정도 가격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어마어마한 상승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오늘은 파워로직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포함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전도체 관련한 얘기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나 보다, 이 생각을 드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아무튼, 뭐, 그런 형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포인트에서 본다라면은, 그래도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좀 섞여 있긴 합니다만은, 코스닥 쪽을 제외하고 나면 전반적으로는, 네, 오늘 상승 종목이 대형주 쪽에, 코스피 쪽에 많이 집중됐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 종목의 상승을 통해서 상승 포인트가 있었지만, 그 아래쪽 종목들은 하락폭이 좀 더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닥 쪽은 투자하시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듭니다. 자, 상승 종목들 등락 현황 보도록 합니다. 코스닥 쪽 보시면은 810개 종목이 하락이고요. 715개 종목이 상승입니다. 하락 종목이 조금 더 우세한 편입니다. 거래소는 상승이 더 많겠죠. 645개 종목 상승, 241개 하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이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긴 한데 비슷비슷하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640개고 700개니까 1300개 정도 상승이고요. 하락 종목은
1050개? 네, 그 정도가 하락이네요. 그러니까 상승이 조금 미세하게 더, 네, 우세한 편이긴 한데 비슷비슷한 상황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상승률 볼게요. 상승률 먼저 보시면 우진엔텍 상한가, 협진, 고려제강, CCS까지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서현이 시간에서 강세 보이더니 오늘 강세의 흐름 마무리됐고요. 파워로직스 강세, 페노션 강세, 글로번, 하이비전, 세방전지도 17%나 올라왔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 상승률이 있었던 종목이 제법 많이 있었고요. 10% 이상은 24개고요. 9% 이상 때는 제법 많은데요. 36개나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현대차 EUB가 떡하니 들어가 있는 모습, 이야, 보기 좋아요. 자, 상승 포인트 살펴볼게요. 2.8% 정도. 네, 아침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한데 2.8% 정도면 그래도 제법 괜찮구나 볼 수 있겠습니다. 하락률 볼게요. 네, 하락률 보시면 크루셜텍이 30%대 하락. 요거는 정리매매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 코롱 티슈진 관리 종목이니까 신경 쓸 거 없겠죠. 코롱 생명과학, 그 다음에 PPI, 하림이 좀 많이 빠졌겠죠. 동아기업 뭐 등등등 ISC까지 해가지고요. 소부장 관련한 종목군들 조금씩 보이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9%까지 보시면은 10개 종목인데 이것저것 뛰고 나면 한 8개 종목이 오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보시면 됩니다. 하락 포인트 살펴보시면은 2.16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0.7, 뭐 플러스 한 1% 정도 주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내용만 봐서는 1%가 아닙니다. 한 2% 이상은 여러분들이 계좌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네, 상승이 조금 더 우세하게 작용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제 포트에서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2% 넘게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매매 동향에서는요, 일단 2시 30분 자료 먼저 보시면 현대차,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식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 마감에서 보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외국인들이 현대차 가장 많이 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삼성물산, 기아, 에코프로 매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뭐 금융 등등등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따로 개입을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하이닉스는 매도가 나왔을 것 같은 느낌도 좀 있네요. 네, 하이닉스가 아까 2시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매수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하이닉스가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빠지면서 삼성전자 쪽으로 더 많이 밀고 들어간 것 같아요.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전부 다 네, 매수 가격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쪽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생각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하이닉스가 마지막에 더 올라올 수도 있었는데, 네, 아까 올라오는 모습 좀 있었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쪽은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쪽, 오늘은 바이오 쪽이 조금 약했어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주가 떨어진 모습이 좀 있었고요. 엔캠 주가 하락을 좀 전망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됐습니다. LG화학, LIG 넥스원 이게 원래는 1등이었는데 뒤로 좀 밀렸죠. 고버스 매도하고요. 상승 쪽으로 베팅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HMM도 오늘은 매도가 조금 들어가서 이쪽 부분도 조금은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내용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HMM까지 이렇게 보시면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시고요. 기관적 움직임에서는 삼성전자 매수를 가장 많이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겠죠. 레버리지 쪽 들어가 있고요. LG와 현대차, SDI, 하이닉스까지 매수 들어오고요. 매도 쪽은 크게 건드리지 않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도가 조금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금융투자 쪽 보시면 삼성전자, 레버리지, 하이닉스, 순매수 일단 반도체 쪽으로 먼저 집중이 된 것 같고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반도체 쪽이 저평가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내용들이고 에코프로비의 매도가 종목 중에서는 1등으로 잡혀있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가 2등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이쪽 종목군들은 계속 매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판단 좀 들어요. 네,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주도주 네, 반도체, 자동차 계속 끌고 가시는 거 그것만 잘하셔도 여러분들이 수익 내시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아 보이죠? 자, 코스피 시장은 일단 만기를 앞두고 있어서 내일 변수는 약간 예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조정이 들어가도 조금 안전할 것 같다, 안심할 수 있겠다 이 정도 느낌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담감 많이 줄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현재로서는 잘만 들고 가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주도주 입장을 보이는 종목군들 너무 올라간 것들은 살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관심 있게 대응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 오늘 푹 쉬시고 내일은 약간 변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마음 단단히 먹고 내일 시장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